자, 오늘 이제 을사년 신사월 운세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을사년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무엇이죠? 그럼 월운은 무엇이냐? 12단계로 쪼개져서 이 을사의 상태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세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월운을 직접적으로 내 사주에 대입하지 않고 이 한 단계를 걸쳐서 1년 동안 주어지는 나의 을사년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월운에 의해서 변하고 그 변한 을사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2월부터 양력 2월부터 해서 그 다음 연도 1월까지 있죠. 그때부터 이제 을사인데 처음 을사라는 모습이 태어나서 쭉쭉쭉 자라다가 이제 머물러 점점 져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병호라는 내년운이 또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을사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월 기준에서 보면은 무인월이 뭐죠? 그 다음에 기묘월이 와요. 그 다음에 경진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운세를 했고,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신사월이에요. 자, 그럼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를 봤을 때, 을사는 지금 보면은 무성하게 성장만 해요. 그냥 이걸 우리가 꽃으로 봐도 좋아요. 어쨌든 을사는 탱탱한 꽃인데 한순간에 탱탱해서 1년 동안 탱탱한 꽃이다, 이게 아니고 탱탱한 꽃이 어떻게 해서 탱탱해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수분을 잃어가는가, 또는 이걸 초록뱀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엄청 잘 펴있는 이쁜 뱀이 태어났는데 이 뱀이 시간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고 내 사주에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을사는 그럼 어떠하냐 했을 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조후가 돼요. 조후라는 거는 한난 조습이라고 해서 내가 타고난 온도와 습도, 이게 있는데 운에도 온도와 습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사라는 조후는 난하고 조하다. 난조하다는 거는 타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휩쓸려가는 형태. 내가 했다, 내가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도 내가 분위기를 탈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습하다는 거는 같이 가는 건데, 좋아하는 거는 같이 가지 않지만 급하게 각자가 급하게 가는 거랑 같아요. 근데 그 을사를 잡아주는 기운이 목이 확 성장하는 걸 잡는 거는 뭐예요? 도식적인 형태는 인성에서 오죠. 근데 수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을사년의 상반기 운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를 보면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만 이 을사년의 모습을 본다면은 여기 금등목이 되죠. 무성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때부터 조절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조절이 되는 거를 이미 했었고, 다음 조절 단계가 신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목생화죠. 목생화라는 건 뭐예요? 양쪽으로 나가는 거. 이제 웅크려져 있던 거를 뚫고 나아가겠다. 이거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출발이냐고 했을 때 을사죠. 사유축으로 가는 출발을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먹고 살기 위한 또는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운이다. 기존의 것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십성으로 봤을 때 을목 중심에서 사화는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이라는 기존의 틀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벗어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 나가지 못하고 움츠러 들었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는 뭐 한번 나가 보겠다. 수로부터 벗어나는 운을 얘기하고, 수는 기존의 운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이제 보는데, 상반기에는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변해봐야지 저렇게 변해봐야지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화 안에서 상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화의 지장간을 보면은 첫 번째 여기에는
무토가 있고 중기는 경금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병화가 있어요. 자, 여기라는 것은 사화의 기운이기보다 그 전 계절에서 오는 기운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전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기고 간 냄새와 같은 거죠. 남을 여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이 사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모든 생지든 뭐든 방향성 다 중기에서 나옵니다. 왕지는 그래서 방향성이 없죠. 자기 자체로서 존재한다. 자, 여기는 뭐야? 경기. 그냥 본연의 자기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을사가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경금이라는 경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 경관적인 모습,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뒤바꾸겠다. 결국은 전부 다 벗어나고 바꾸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을사년은 뭔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을사, 뭐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을사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끄럽다. 상반기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시끄러운 이유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2월달 3, 4 양력으로 기준한 거예요. 자, 보면은 2월달 보면 이게 자라나는데 꽃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이 꽃이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야 상관없이 이 분야 저 분야 다 시끄러워요. 다 시끄럽고 나라만 힘든 게 아니야.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개인사도 시끄럽고 모든 게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경진월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진월에 이제 일경합으로 붙잡히면서 이때부터 을목이 이제 서서히 컨트롤 되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근데 이 병금이라는 걸 봤을 때 엄청 강한 금이에요. 경이 진토 위에 있기 때문에 엄청 센 건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꽃이 아니고 한번 머리카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갑목이라는 건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머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을목은 어느 정도의 곱슬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머리 그냥 무턱대고 기른 거예요. 근데 내가 무턱대고 기르니까 긴 생머리가 됐네. 근데 경진월 딱 되면 뭐야? 그냥 일단 한번 싹둑 자르는 거랑 같아요. 그럼 신사월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5월달 신사월 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을목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하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있어서 이 을목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사주에 을사랑 신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와 뭐 병존해서 뜨겁다 이럴 수 있어요. 뜨거우면은 을목 다쳐 신금 다쳐 다 문제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은 원국에서 1대1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한테 1년 동안 주어지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잠깐 조절해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뜨겁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난하다 볼 수 있겠죠. 디자이너가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칼부림?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다. 커트하는 속도가 막 타닥타닥 한다. 그 정도의 난으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뜨겁다, 뭐하다, 풀은 죽고, 뭐 신금도 뭐 죽어요? 보석이니까 녹지 않는다.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고요. 사와 온 병존 가지고 무섭다, 뭐하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간단히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거지. 을사는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만한 신사가 온 거예요. 12분의 1이잖아.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도 그걸 가지고 엄청 막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목을 디자인한다. 그 디자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모월 오겠죠? 이모월 개미월 오죠? 뭐야? 계산하고 영수증. 인성이잖아. 수가. 목한테 수는 영수증이잖아요.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헤어커트를 진행 중이고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제 뒤바뀜의 흐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작이 신사월 한 달만 바뀐다가 아니에요.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계속 내가 미용실을 나오는 시기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쭉 가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갑신, 을류, 뭐예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영수증이보다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쟁제잖아요. 내 머리 괜찮은가? 다른 미용실, 지금까지 다녔던 미용실하고도 한번 비교해보고 하다가 이제 뭐 소개팅을 간다거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진짜 시작은 그 다음 달 병술월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가 디자인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신사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무성하게 자라왔고 방향성도 모르는 채로 을사를 키워왔고 그 을사가 키워진 상태에서 나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을사의 신사월이라는 건 뭐예요? 을목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된다. 제대로 된 구체적인 방향성이 설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을사를 봤을 때 어때요? 얘가 비경겁. 자, 우리가 비경겁절을 가지고 보통 사람을 표현하죠. 사람. 그러니까 형제, 동료, 뭐 친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에 대한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 정리 또는 비경겁제가 정리된다. 동업자가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가 된다고요. 얘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내 사주에 맞는 인연이 들어오겠죠. 그걸 보고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죠. 왜냐? 비견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쟁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을사라는 기운 자체가 아까 경금, 경계음에 의한 상관경관이라고 했죠. 내가 뭔가 타인에 의해서 바뀌어야 하는데 바뀐 에너지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직급이 올라갔고 팀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팀장이 승진을 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또는 구조 조정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한 문제들 그런 거 또는 집안에서 뭐 형제가 사고를 쳤다라든지 뭐 그래 갖고 생기는 문제들 다 관련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갑목과 을목으로 나눠질 건데 갑목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둘 다 성장이란 말이에요. 목은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을사년 통해서 다 성장을 할 건데 뭐 좋은 성장할 수도 있고 나쁜 성장으로 경험으로 이제 치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갑목의 성장은 수직 성장이다.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을목이라는 건 수평 성장이라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평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나무 기둥에 을목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가지로서 발현되겠죠. 이걸 우리가 등락의 가지라고 하고. 그럼 갑목에게 있어서 을사년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 문제예요. 그리고 을목한테 있어서는 을사가 어때요? 비견이죠. 비견과 겁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똑같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꽃다발에 또 다른 꽃을, 꽃꽂이 하면 여러 개의 꽃을 담잖아요. 그런 상태고 여기는 나무 한 그루다. 이 정도로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사월이었어요. 여기서 신사월이었어요. 자, 신사월이었다는 건 뭐냐? 어쨌든 얘한테 있어서 관적인 모습의 형태로 나의 겁제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누군가는 소송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내 친구가 취직해서 나를 뽑아준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내 친구 다니는 학원에 내가 같이 다니게 된다. 그 친구가 좋다고 한 거야. 그 관이 마음에 든다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주변 사람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갑목은 갓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지만 을목은 조금 그래도 성장한 형을 얘기하잖아요. 뛰어다니니까 좌우로 애들은 한쪽 방향으로 기어만 다니지만 그래서 내가 형의 도움을 받는다가 될 수 있죠. 겁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겁제의 운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지고 저 사람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인간관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을목은 어떨까? 을목은 을목을 만나면 한 무리로서 형성되죠. 얘네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나도 꽃인데 너도 꽃이네. 우리 한번 한 꽃바구니 한번 담겨보자.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동업적인 형태로서도 가능하죠. 둘 다 동업적 형태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비견의 상태냐 겁제의 상태냐 차이고, 당연히 겁제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지지에서도 보면은 임묘진으로 가죠. 임목의 정기가 간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텐션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을목은 함께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 배를 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정리를 하는 운이고, 한 배 타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잘리면은 우리 머리카락 자를 때 어때요? 확 잡고 자르잖아요. 그 같이 잘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게 경쟁적 코드에 노출된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사주가 일간이 꼭 간목, 을목이 아니어도 목이 강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구나. 목이라는 글자가 연월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변 경쟁자로 인한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영향이 내가 운이 굉장히 좋은 상태야.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나쁘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신사월에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랑관계 정리정돈. 사랑관계를 잘 정리해야 된다. 잘 정리한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 감정에 맞는 사람과 한 배를 탈 것이 아니고 나한테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일간인데, 화일간한테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란 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문서, 자격증, 엄마, 모친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얘는 심지어 내가 당연한 거, 당위성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한테 당연한 걸 요구하죠. 당연히 프사를 같이 찍은 걸 해야지. 약간 이런 당연하게 답을 좀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한테 여기 지지에 또 화가 왔어요. 이 병화나 정화에 따라서 이 사화가 비견이나 겁제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강해졌다가 되죠. 인성도와 비겁도 화 자체가 강해졌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인성 비겁이 강해지면 식재관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식재관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일단 인성 비겁이라는 건요, 재관이라는 나의 감정 외적인 영역,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역 있죠. 이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화가 약해. 그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내가 확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이 양극성이 조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화부터 보면은, 병화는 어떤 글자죠? 병화는 목을 기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얘는 따뜻해야 돼. 자, 근데 모든 사주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화를 얘기해요. 그 화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춘다. 그래서 빛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병화는 빛으로 작용할 때 목을 기르는 게 좋고, 병화 입장에서 을사가 왔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빛에 대한 난 빛으로서 을목을 키워도 돼 라는 뿌리가 들어왔으면서 동시에 내가 키울 수 있는 식물까지 들어온 거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병화들은 좋은데,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목생화로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관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재관은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 수 있다. 그 무너진다는 건 재관이 약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화가 너무 강하면은 재관이 무너지겠죠. 반대로 목화가 약해, 화만 놓고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당연히 대운까지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이제 인성적인 부분, 인성이라는 문서, 자격증,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들어오는 거야. 인성에 대한 사건,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문서 조심해야겠죠. 문서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엄마 문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이왕이면은 이제 엄마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 살면 되고 엄마랑 너무 잘 맞아. 그럼 오히려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거나 아니 엄마 집 들어가서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은 그렇게 활용한다면은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공부를 하겠다. 그럼 합격운이 있느냐 했을 때 괜찮죠. 단기 자격증을 따거나 이러기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목화가 너무 강하면 재간이 무너졌으니까 그때 하는 공부는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그런 공부는 아니고 자기 만족적인 공부의 형태가 되겠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해서 사시면은 을사년의 신사월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병신합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간이 있고 뭐 여기서 합을 한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병화랑 합한다라고 보진 않겠죠. 어쨌든 병화한테 신금이란 건 재적인 요소가 있는데 재극인을 하는 거예요. 재극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재성을 갖고 인성으로 내가 생각한 게 현실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가냐 안 가냐를 판단해보고 조정해보는 운이다. 누군가는 뭐 혼나서 깐죽거리다가 혼나갖고 이제 아 내가 역시 괜히 과했구나 이렇게 해서 조절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이제 아 내가 맞았구나 하면서도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게 정인의 모습이 조절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관 입장에서 정인은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정관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발급한 문서를 얘기하는 거지 뭐 연인이 써준 연애 편지를 갖고 정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발현되면은 이게 풀이 막 타가지고 꼬여갖고 어떻게 돼요? 너가 연애 편지를 써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성적인 모습이 조절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관을 안정시키는 글자지만 화 입장에서 화가 강해지면은 관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관이 수인데 수가 봤을 때 목관은 식상생재예요. 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관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 화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그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그러면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게 가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관이 알아서 나한테 식상생재 주죠. 지금까지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받기 굉장히 좋다. 그런 거를 인정받아가는 과정에 놓인다. 그 인정은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될 거고 인정받는 과정 아직은 을목을 디자인하고 헤어 커트를 하고 있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화는 화가 어때요? 모인다가 되죠. 우리 어렸을 때 다 돋보기 갖고 다 해봤어요. 자, 화를 모으면은 열성이 되죠. 자, 열을 갖기 때문에 정화는 뭘 좋아해요? 경금을 좋아해요. 내가 필요에 맞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얘는 정제로 작용을 하죠. 자, 을사년에 어때요? 사중 경금으로 을사도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정화 또한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그 바꾸기 위해서 얘가 이미 열이에요. 열이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면 더 뜨겁죠. 당연히 을사년 자체가 정화한테는 열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빛이 많으면 열이 돼요. 우리가 빛 모으면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뭐야? 무대 위에서 하는 스포트라이트도 빛을 모은 거야. 그래서 그거 사람을 뭐 타 죽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빛이 모여서 뜨거운 형태인데 뜨거운 거에 빛이 왔으면 당연히 뜨거운 거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목이 편인으로 작용한다. 자, 편인도 당연히 문서, 자격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엄마 이런 것도 어머니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인은 정관이 발급한 건데 편인은 정관이 발급한 게 아니죠.
제가 아까 수업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연애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야, 우리 50일 됐는데 평생 너만 사랑할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 2년 있다 헤어지는데 소송 못 간다고. 야, 평생 사랑한다고 문서를 썼는데 지금 얘가 나랑 헤어지지 않는다.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편인이라는 건 정관이 발급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냥 힘을 주는 용도로서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화가 경금을 만드는데 뜨거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네? 물론 을목만 놓고 보면은 승목이야. 않다. 하지만은 이게 을목이 천간이 지지에 의해서 규정됐을 때 얘는 을목만 놓고 보면 습이지만 얘 때문에 난조한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경금을 다루기에 상당히 좋은 운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신사가 왔다는 거는 뭐예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주체, 그런 거가 이제 정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 정도는 된다. 그래서 뭐 엄마의 문제, 인성의 문제, 뭐 문서의 문제, 자격증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갈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간다. 왜냐? 내가 열성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맞구나. 지금은 이제 재극인의 관계로서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방향성을 고민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확 달라지지 않아요. 운이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 전 달이랑 이번 달이랑도 엄청난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들이 모이고 시간 한참 지나면 큰 변화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 을목이 조절된다. 자, 을경합에서 조절됐던 거는 우리가 지금 경진월에서 조절된 건 뭐예요? 그냥 테두리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제대로 정원을 꾸미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정리라는 거기 때문에 경진월보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훨씬 긍정이에요. 경진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훨씬 긍정으로 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럼 어떤 상태에서 안 좋냐? 얘가 정화가 경금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땅땅땅 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 방해하는 글자가 뭐예요? 목화가 너무 강하면은 얘가 녹아요. 형태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 사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저는 잘 모르겠다, 좋은지 모르겠다 한 분들한테 제가 저번 달에 뭐라 했죠? 소통을 잘해야 된다. 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이 소통이라는 건 나의 감정적인 소통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경진월 그 운세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감정적 소통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목생화가 너무 뜨거운 사주들은 올해 감정적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너무 당연히 내가 정화다울 수 있어 라는 운이 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밀고 가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비견 겁재가 병화든 정화든 화가 이렇게 너무 강해지고 인성까지 들어와서 이게 비겁 인성이 너무 강해지면요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에 의한 문제 또는 문서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게 일간별 운세는 아무래도 한 글자만 갖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화의 작용력 자체는 좋다. 여러분들이 정화가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화가 어떻게 돼요? 힘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해요. 정화가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한테 얘는 정관이에요. 그럼 내 회사가 지금까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랐는데 이제는 회사가 내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십성은 뭘 만들어요? 소리를 만들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있는 건 나의 내 전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다면 내가 일간이 화가 아니지만 다른 글자를 봤을 때 그 다른 글자가 어디 있냐. 연월에 있으면 직업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토 같은 경우는 무토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무토는 무엇을 좋아하냐 했을 때
목화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뭐 나무를 깎고 뭐 해도 여러분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목생화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무토한테 있어서는 목생화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성인데 이게 을사년을 맞이했네요. 이 을사년에 얘는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관적인 이슈들이 올해 조금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관적 이슈라는 거는 여자 사주에서 남자를 얘기할 거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제 직업적인 거, 가정, 환경 또는 모임, 그런 무리 그런 형태들 또는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걸 얘기하는데 정관인데 목생화는 고수해왔던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을목이 정관인데 정관이 목생화의 화생토로 됐어요. 무토만 놓고 보면은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무토가 이제 큰 산이 아니고 이미 내 사주에 살아온 방향성 자체가 너무 개발을 많이 해갖고 낮은 뒷동산이 되는 사주들도 있을 거고 뒷동산으로 산 깎아가 건물 많이 올리고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공동묘지였었는데 지금 막 번화가가 되는 사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토 일간이어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토가 그냥 우리가 진짜 이 사주가 살아온 현재 상태가 산이라고 했을 때 이 관이라는 건 상당히 좋죠. 내가 새로 나무를 심어서 그 산에다가 테마파크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만족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사유축이라는 이제 긴 흐름 안에서는 내가 공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을사년의 이 정관적인 태도, 정관적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신사월을 맞이해서 이제 조절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무성하게 자라왔어. 아니 무토인데 정관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했는데 난 이 불안정적인 회사, 불안정적인 가정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이게 난 너무 불안정스럽다 했다면 이제 신사월은 어때요? 디자인 컷을 딱 하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 되겠구나를 알겠죠. 자고 일어나서 신사월 딱 된다고 해서 이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결국은 커트하고 다음 운에서 뭐예요? 뭐 드라이를 하든 왁스를 바르든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디자인을 하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근데 신금이 와서 을목을 건드렸다는 거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숙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한테 경금한테 숙살은 뭐예요?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 딱 죽이는 거라면은 얘는 부위별로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를 먹겠다.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겠다라면 이거라면 쉽게 말해서 나는 뭐 등심을 먹겠다, 안심을 먹겠다, 뭐 부채살을 먹겠다. 다 이쪽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정관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정리정돈되기 시작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이제는 조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도 좀 나아질 거고 안 했어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더 안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근데 이 정관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글자 있죠. 을목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글자는 뭐죠? 을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의 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빛을 못 쓰게 하는 글자가 수예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대운이 받쳐주면은 매우 좋지만 대운까지 막 겨울 대운이고 이런 상태에서 을사년이면은 또 막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래서 수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간다.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고 그 변화의 시작은 관이고 신사월에 그 관에 대한 정리정돈이 일어난다.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구체화됐다가 아니에요. 자, 그럼 기토는 어떠냐 했을 때 기토 같은 경우는요. 목화를 잘 길러놓은 상태에서 금수를 쓰고자 하는 역할이 강해요. 토는 어쨌든 뭔가를 배양하고 기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거 보면 얘는 현관이죠. 현관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나를 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화생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평관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가 돼요. 버틴다는 건 뭐예요? 버티니까 결국은 나의 영역이 됐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인데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야, 새로운 파트를 할 건데 너가 한번 맡아서 해봐. 회사는 정관일 수 있겠지만 거기는 나 혼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지 룰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가야 되죠. 평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내가 다 이루어내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영역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너가 해. 너가 키운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평관은 우리가 그래도 어려움, 리스크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정관과 평관, 무토랑 기토 기준에서 정관과 평관인데 정관은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 평관은 나만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 영역의 문제일 뿐이지 뭐 무토와 큰 차이는 없다. 이 한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을사년의 관에 대한 모습, 평관이고 을목이니까 기토는 습토잖아요. 내가 이 축축한 땅에 이 을사가 뱀이 푸른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한 3달 지나고 나니까 여기 막 5천 마리 정도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이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생식이 빠른 거야. 근데 경진어를 어땠어요? 울타리 딱 쳐. 야, 너네 더 이상 뭐 하지 마. 불 따로 떨어져 있어. 니네 그만 붙어 있어. 딱 되면은 평관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인원수만을 제거하거나 몇 마리는 이제 뱀술 담그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너무 이제 무성하게 자라던 걸 정리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리가 당연히 잘못된 정리라면 이 평가는 내가 리스크를 시작하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려는 게 합법적이다, 좋은 씨앗이다 이러면은 이때 뿌려놓으면 괜찮은데 나쁜 씨앗이야. 그러면 잠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 장단점이 조금은 갈릴 수 있다. 그 평관에 대한 조절이 시작됩니다. 기토 입장에서 얘는 식신이죠. 식신의 평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 평관을 만들어 가는 행위예요. 이 조절되는 게 외부 반응에 의해서 조절된다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만들어가는 형태. 내가 논인데 농부가 와서 이제 벼를 심고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논인데 나 스스로 계속 키우고 있어야 돼.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형태다. 이게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얘는 목화를 길러낸 상태에서 금수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금수라는 건 결국 기토 입장에서 식상생재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사주 기토들은 매우 좋을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근데 함께 가야 되는 기토도 있죠. 습이어서 뭔가 여럿이서 그런 기토들 같은 경우는 평관에 별 일이 없겠죠. 어쨌든 평관이라는 건 나 스스로 내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운대고 그것 또한 방향성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을목이 결국은 디자인이 된다. 이게 화가 또 하나 와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기토가 더 이상 이제 생명을 배양할 수 없는 가뭄의 땅이 되냐?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내 사주 자체가 너무 조열해. 그래갖고 이미 생산력이 없는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이야. 그런 상태에서 을사의 신사 오면은 내가 심어도 자라지 않죠. 그런 건 이제 힘든 평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과, 과하면은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닌 기본적인 습토의 성향이라면은 잘 배양해 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경금이죠. 자, 경금은 원석이라고 해요. 이 원석이 예금이 되고 싶어요. 예금이 된다는 거는 잘 이쁜 게 만들어지고 싶다라는 건데 이 경금에게 있어서 을사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작용을 하죠. 을경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으로 변화한다기보다는 금 중심에서 을경을 이제 쓰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금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쟁제적인 형태를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는 재생관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재관이라는 외부 영역에 대한 확장을 얘기해요. 제가 분비쟁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천간에 금이 있어야 되면서 재가
굉장히 이쁜 꽃이어야 된다 했죠. 근데 경금한테 있어서 을사는 굉장히 이쁜 꽃이에요. 그쵸? 굉장히 목생활하고 잘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경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군비쟁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쁜 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노출되겠다, 확장했다, 재관이라는 외부적인 공간으로 난 나아가겠다라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신약하고 힘이 없으면 내가 무리하다가 아프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신강하고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지금까지 뭔가 노력해왔던 것이 있어. 식상으로 해왔던 것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목생화로 외부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숨어서 강의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을사년에는 뭐 갑자기 언론이 찾아와서 재관으로 나가봅시다. 재관이라는 거는 공간을 얘기해요. 내가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남이 만든 공간을 얘기해요. 재성은 물론 내가 만든 공간인데 관이 주어져야 돼요. 누가 아파트를 지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꾸밀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내가 처음부터 지을 수도 있지. 그런 건 이제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죄 말고 힘이 들잖아.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관을 쓴다는 건 뭐예요? 업체를 쓰는 거죠, 결국. 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군비쟁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갖고 싶은 꽃이 들어왔다. 근데 그 갖고 싶은 꽃이 어떻게 됐어요? 신사월이 왔어요. 뭐야? 더 갖고 싶네. 왜? 얘가 지금 왔잖아요. 더 갖고 싶네. 얘가 더 이쁘게 또 다듬잖아. 디자인하잖아. 이미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 보석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언니가 메이크업 해줄게. 뭐 언니가 디자인 해줄게. 갑자기 인생의 선배가 막 와서 이렇게 막 더 해줘. 와, 엄청 예뻐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재에 대한 재가 예뻐진다. 재가 예뻐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재복이 있다. 재복이라는 거는 이제 경금일간한테 이제 뭐 연애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고 또는 일적인 결과, 성취, 내가 해왔던 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진다. 복량 자체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좋은 거고 재생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재생살도 얘는 지금 정제에서의 편관이죠. 편제에서 편관이 아니죠. 편제에서 편관이면 일방적으로 하다가 나오는 건데 얘한테 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래서 이제 경금들 같은 경우는 로또라도 한번 사볼 수 있는 뭐 5만 원이라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을목한테 병화라는 거는 상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움직이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을목의 경금에게 있어서 을목의 재복은 갑작스러운 재복 상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저는 지금까지 매출액 등락이 별로 없고 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도 어때요? 갑자기 단체 회식이 잡히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재복이 좋으니까. 그럼 반대로 내 사주가 너무 나눠 먹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야. 비겁이 너무 강해, 금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을사년이 왔는데 재복이 있는데도 나눠 먹을 게 별로 없어. 나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재복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이 있고 경금에 근이 있고 비겁이 한두 개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고 너무 강하면은 조금 나아져도 뭐 받아먹을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자 여기서 봅시다. 운이 그럼 경금을 어떻게 보는데? 운이 경금을 볼 때는 을목이 사중 경금 내가 원하는 상관 경관을 하려고 그러죠. 결국은 잘 되게 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거고 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돼서 변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서서히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향성을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뭔가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부터 이미 이게 신사부터는 그 방향성이 맞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점점점 잘 돼 왔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방향성이 긍정이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익숙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 있겠지만 경금한테는 아니에요. 경금한테는 지금 새로운 것을 가야 어떻게 돼요? 좋다. 왜? 제 복이 늘어나고 지금 이게 누가 와서 도와주잖아. 더 예뻐지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경금들은 누가 귀인인가도 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밥이라도 사고 하면서 하면은 더 좋게 갈 수 있겠죠. 자, 신금에게 있어서 을사를 보면은 어떠할까 보면은 이거는 편재력. 이건 뭐예요? 정관이죠. 재생관을 얘기합니다. 자, 신금은 뭘 좋아해요? 얘는 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석이어서 깨끗하게 씻기면 돼. 이미 목생화는 주어져 있어. 그래서 수라는 건 뭐예요? 기존 운이 수운이었잖아요. 기존에 내가 계속 물에 담가서 계속 씻고 있었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식상으로 뭔가 계속 내가 꾸준히 해오던 것이 결과를 맺는다. 제가 갑진년 운세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신금이 간목을 취하기 어렵다. 왜냐면 채성이 그래요. 하지만 얘가 이제 꽃이 됐으니까. 내가 나무 기둥은 취하기 어려운데 나무 가지는 신금으로 좀 취하기 좋고 여기 열매 있고 꽃이 폈다고 쳐봐요. 이런 거는 신금으로 좀 자르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자, 재생관이니까 뭐예요? 일복이 터지죠. 바쁘다. 바쁘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말한 이제 군비쟁지를 또 얘기해 보면은 신사월이 왔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함께 뭔가 협력해서 저 꽃을 이쁘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이 좋아요. 일복이 터졌다. 그래서 이 일복이 다 돈 되는 일복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베이스가 돼서 하는 일복이다. 근데 반대로 내가 중간에 하다 말고 끈기 없이 하다 말고 해서 해온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일복이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시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 뭘까요? 바쁘게 살 수 있는 행위를 시작하겠다. 그럼 뭐가 될 것이냐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나 또는 자기가 업을 쓰는 사주다, 뭐 노래 가수가 되겠다. 그건 노래 연습을 하는 거고 각자의 방향성이 있겠지만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무조건 결과를 맺고 내가 해왔던 게 없다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결국은 왜냐? 결실을 맺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때요? 사유축으로 연결된다 했죠. 이거 2033년 개축년까지 2029년 기유년이고 그래서 먼 길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게 다 긍정적이다. 결국은 사유축이라는 거는 금운동이에요. 그럼 금일간한테 있어서 금운동이란 건 뭐예요? 협력이에요. 협력인데 여기서 당연히 운대가 안 좋으면 이거는 협력이 아니고 분리적인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운대가 안 좋다라는 거는 내가 결국을 손절치면서 줄여가면서 간다. 이런 건, 아, 내가 신금인데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함께 뭔가를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중간에 뭐 한두 명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내가 잃지 않았다. 내가 가는 대로 상대방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협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좋다. 제가 이제 군비쟁제 얘기하면서도, 재성이 이쁘지 않으면 내가 취할 생각이 없다고요. 군비쟁제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재성이 예뻐야 된다고. 너무 예쁜 애가 왔어. 그러니까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을사의 신금일간들은 신사월에 어떻게 돼요? 전투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진짜 바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다. 신사월 자체는 인정받고 좋아지는 앞으로의 좋은 방향성을 위한 일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보고 좋은 것만 얘기하냐 하지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한 글자만 놓고 보면. 하지만 개인의 사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신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싫어하는 게 신금은 토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금일간인데 토 강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금은 내가 보석인데 자꾸 토가 강하면은 나를 매금시키려고 하잖아.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보석이 됐어. 땅 속에 있다가 갇혀있다 보석이 됐어. 근데 다시 토가 와서 날 자꾸 묻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싫단 말이야. 그걸 꺼내주는 게 뭐예요? 목극토라든지 또는 경금이라는 이제 겁제의 도움을 받아서 매금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을사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목생화로 계속 산 위에 뭐 꽃이 피우든 뭔가 계속 커지는데, 목생화가 사람이라고 치고 뱀이라고 치든 뭐 식물이라고 치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꽃밭에 가서 귀걸이 잃어버렸어요. 찾기 쉽지 않죠. 어딘가에 가서 뭔가 복잡한 데에서 뱀이 막 엄청 많아요.
반지를 떨어뜨렸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신금이 이제 매금적 성향이 너무 강한 사주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신금들 대체적으로 괜찮다고요. 다음은 이제 임수예요. 자, 임수 일간에게 을사는 어때요? 얘는 상관이죠. 상관생재. 상관생재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자석의 같은 극은 꾸준히 밀어내죠. 식신의 모습이라면 상관은 외부의 반대쪽 극이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죠. 그래서 뭔가에 반응해서만 움직이는 게 상관이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해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누군가한테는 긍정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부정일 수 있겠죠. 내가 내 모습을 쭉 꾸준히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을사는 안 좋게 가는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시도 못하고 억눌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을사는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도전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상관은 어디에 대응하냐 했을 때 정관에 대응하는 글자인데 재성이 꺼버렸네? 그러면은 상관 경관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상관 경관이라는 건 내 삶의 틀을 확 바꾸는 건데 그렇게 확 바꾸는 건 안 되고 이 사유축이라는 금기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기로서 가면 된다. 다만 얘는 가시화된 형태를 얘기해요. 수라는 거는 의미고 보이지 않고 뒤에 있고 이런 건데 목화라는 건 드러난다. 이제 나선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나섬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섬 때문에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다. 사주마다 다르다. 그런 건 대운까지 다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참고로 막 금수가 강한데 내 대운이 안 좋은데 내가 을사 왔다고 해서 막 마냥 좋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문제의 씨앗을 키우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신사월이 왔어요. 뭐예요? 뭐가 와서 지금 또 상관을 조절하네.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요? 그걸 조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상관생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좋을까를 보셔야 돼요. 상관생재, 갑작스럽군 도전을 하는데 뭔가가 껴들어갖고 지금 조절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과연 맞을까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 변수가 오히려 긍정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 하던 거 정리하고 새로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뭐 사업 장사 준비하시나 봐요. 제가 몇 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래갖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죠. 또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훈수를 뒀어요. 그건가 했다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왜냐? 수기 때문에 그래요. 수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들 보통 어떻게 해요? 쉬고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수라는 거는. 근데 얘는 지혜보다 노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고생하면서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지혜를 드러내서 훨씬 더 윤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에 잘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도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줄이는 게 좋죠. 그런 부분이 좋다. 이게 임수 입장에서 신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겠지. 정인적 형태니까. 그게 얘를 조절한다고요. 근데 얘가 조절이 되냐 했을 때 조절은 되죠. 원래는 상관생재는요. 상관경관이 안 돼. 재성이 재생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관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관이 힘이 세지니까. 그런 거.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데 사실 바뀌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시도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다. 결과가 천관인데 상관은 관에 대한 해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꾸준히 얘기하던 거 그냥 유지했으면 되는데 괜히 한번 나섰다가 다 잃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나섰다가 모두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원래 난세에 영웅나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수들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꽤
이제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신사월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상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관적 태도가 조절된다. 이 조절이 나만의 기준으로 조절하면 안 돼요. 상관은 무조건 정관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개수액에 있어서 을사년은 어때요? 식신. 얘는 정제가 되죠. 자, 개수액에 있어서 식신이라는 거는 꾸준히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 놀러 갔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 풀에 어때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내가 배고플 때만 물을 먹어요. 내가 굳이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고 물방울 있고 또르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한테 있어서 을목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원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묘일주, 자묘형 이런 거 얘기하죠. 이 문제가 뭐예요? 수생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수생목이 잘 안 돼서. 근데 이 수생목이 잘 되게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화예요. 화가 있고 빛이 있어야 수생목이 좀 원활하게 된다. 왜냐? 얘가 빛을 보고 광합성을 하면 더 커지기 위해서 물 먹고 더 커지고 물 먹고 더 커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커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 사주 자체가 애초에 목화가 너무 강해. 어떻게 돼요? 더 커져.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신으로서 지금 뭔가를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시도가 을사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무성했어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경진월에 한번 뚝 자르고 나서 신사월부터는 어떻게 된다? 디테일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간다. 내가 식신생재를 하는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잡혀간다. 아, 이제는 쓸데없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고 제대로 된 식신을 쓸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진년부터 보면 얘가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의 제안을 받고 좋았다면 그거를 쭉 이루어와서 꽃을 만들었어. 근데 아직 을사년 안 지나갔잖아요. 갑진년에 크게 보면 그랬다고요. 내가 뭔가를 시도해볼까. 거기서 화가 강했으면은 빨리 시도했고 화가 약했으면 하반기에 막 8월 이후부터 뭔가 해야지 생각 들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그게 이제 꽃이 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로서.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뭐 카페를 운영했다 쳐볼게요. 내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통해서 카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조금 잡은 것 같아.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경쟁 업체가 생겼어. 그러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내가 만든 꽃인데 내가 이루어낸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재조정.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하다가 매장 확장을 해서 너무 잘 돼. 아, 매장 확장을 해야겠다. 근데 매장 확장을 최근에 한 거야. 근데 이거 막상 확장한 금액 대비 꽉 안 차네? 조금만 줄이자. 이런 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죠. 조정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재조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게 신사월이다. 그래서 내가 쭉 앞으로 나아가는데 변수가 있죠. 막힘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막힘은 제대로 흘러가기 위한 디자인하는 공사 기간일 뿐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굉장히 개수 하나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죠. 왜냐하면 다음 연도가 또 뭐예요? 병호에 이제 그러죠. 병호가 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겁지운이잖아요. 그러면 쟁제 쟁관이 기본적으로 깔리죠. 그럼 병호한테 관이 수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수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병호년의 전투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투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뭘 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 없이 오합지졸로서 전쟁 나가면은 발릴 거 아니에요. 아예 싸우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전투력을 올려놔야 쓰죠. 지금은 전투력만 올리는 거지 실제 싸운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병원형 가면은 이거는 투쟁이란 말이야. 쟁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장비 점검하고 뭐 훈련하듯이 뭐 총 잘 나오는지 보고 그런 점검의 시기다. 이걸 가지고 대놓고 지금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타겟을 병원연으로 잡고 하셔야지 을사를 타겟해갖고 지금 당장 잘 돼야지. 조급하잖아요, 을사가. 상반기는. 그러면은 다 지쳐서 떨어집니다. 지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신금이 와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전투력을 높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포 조절과 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지만 잘 넘어간다. 그거 못하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개수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큰 틀에서 먼 방향을 보고 가야지 우리가 한 달 전과 지금의 삶 그리고 또 지금 운세를 하지만 다음 달 되면 또 큰 차이가 있겠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진행을 해야 제대로 된 한 해 한 해를 보내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운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